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율곡 선인과의 대화.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지금 아르헨티나 행성에 살고 있다. 이 내용은 한국 선도계의 여자 도인 문화영 선생의 한국의 선인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화영 선생은 살아생전에 선계를 드나들면서 수많은 선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책으로 펴내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본인도 선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증명하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원계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21세기는 은하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 20-30년 전에 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물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이 방송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 시청자 중에는 이런 내용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화영 선생이 선계에서 이율곡 선생을 만나서 이제 질문을 드렸겠죠.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행성에 살고 있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행성의 위치는 전 우주를 통틀어서 지구를 0으로 했을 때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을 100으로 치면 69 정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 지구에서의 거리는 약 10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매우 수승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런 별 같습니다. 문하영 선생이 말씀하시길 근세 조선을 통틀어서 3명의 대표적 선인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이율곡 선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의 경지는 속세에서 대개 통찰력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다. 이율곡의 경우 수련으로 이 통찰력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통찰력은 모든 것을 알고 난 후 나타나는 것인데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수가 연발되는 것이다. 선계에서 아주 많은 수련을 쌓고 나온 사람의 경우 통찰력이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있다. 이율곡의 경우는 전생의 수련과 금생의 수련이 90% 이상 일치하여 진전이 빨랐으며 따라서 공덕을 쌓음에 있어서도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율곡의 경우 보다 빨리 나올 수만 있었으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나 속세로의 출현이 약간 늦어 그 정도에서 끝내게 되었던 것이다. 율곡 이후 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은 당시 하늘의 업무상 지상에 내려와 공부하려는 사람의 숫자가 적었음이며 지상에 내려와도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았음이다. 속세 공부 과정이 너무 힘들면 선계의 선인들이 지상 파견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며 선계도 대체로 큰 방향만 일치하면 어느 정도의 오차는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선인의 파견에 적극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 율곡의 경우 어머니와 자신의 수련이 함께 높았던 이유는 당시 자신의 수련 이외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며 어머니 즉 신사임당의 수련 정도를 높여 오히려 어머니를 보좌하려 했었던 때문이다. 신사임당도 선기에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수승한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이율곡은 가장 순수한 인간의 심성으로 세상을 보며 평정하려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나름대로 빛을 보았던 경우이다. 속세에서 가장 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인간으로서도 탐구해 볼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화영 선생과 율곡 선임과의 본격적인 대화 내용입니다. 선계를 향해 인사하고 이율곡을 청하자 작년에 40대가 앞에 나타났다. 뉘십니까? 하고 문화영 선생이 묻습니다. 그러자 40대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르헨티나 행성의 이나타시우스입니다. 어디에 뉘시라고요? 전에 지구에서 율곡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던 기인을 찾으시는 것 아니옵니까? 여기서의 기인이란 기적인 인간, 즉 기운 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경지에 간 분들, 그런 분들을 기적인 인간. 우리는 아주 고체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업이 아직 많은 사람들은 딱딱하고, 그러니까 기적인 인간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몸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업이 많이 소멸된 분들이기 때문에. 문하영 선생이 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율국이옵니다. 그런데 어찌 기운이 이렇게 다릅니까? 원래 저는 현재의 모습이 없고 전에 지구에 있을 때의 저는 성리학을 연구하여 변중된 기운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모습이옵니다. 그때는 한번 그러한 공부를 하고 싶었사옵니다. 그랬습니까?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말씀 낮추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존대를 하겠습니다. 한때 선조이셨던 분이니까요.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르멘이라는 곳에, 즉 아르멘티나의 약칭입니다. 아르멘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아르멘은 지구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전 체제이며 타력이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든 모두 자전 체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르멘에서 이 자전 체제의 동향의 이상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저의 임무입니다.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사옵니다. 할 만한 일입니까? 아르멘의 시스템은 인간이 제외된 지구의 생물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이 자율의 균형이 어긋날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르멘에 있는 모든 인간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별의 기인들은 최소한 기적으로 96% 이상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이 정도의 완성률은 우주의 모든 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저는 이 별에서 다율적인 기운이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99.99%는 없사옵니다. 허나 일부 우주에서 밀려오는 강력한 파장에 밀릴 경우 기운의 흔들림이 약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는 있사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직책은 무엇입니까? 직책이 없사옵니다. 이별은 전부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는 체제이므로 모두 자신에 관한 부분만 책임질 뿐 타인의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저의 우주의 균형 보존이 직책이라면 직책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지나요? 잘못될 일이 없으므로 책임질 일이 없사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선계의 위치가 어느 이상 되면 그렇게 되옵니다.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전원 9등급 이상입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6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저와 리스벨, 키우미, 라크엘, 소니아, 바르넬입니다. 아, 6명이 산다고요? 좀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잖아요. 너무 심심해 보입니다. 이게 복닥복닥한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가 좀 너무 심심할 것 같죠? 차라리 지구에서 사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수준이 높으므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 옵니다. 이를테면 전자동이므로 다른 선인들이 하여야 하는 일의 수천 배에서 수만 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 대개 인간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는 천체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관할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하나로 취급됩니다. 우주에서 9등급 이상 되며 거의 완벽한 상태로서 자신이 이미 우주 속에 녹아들어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스라에 보이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유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수련이 필요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주에서 수만 년 생활하다 보면 자극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자극을 받아 수준을 유지하고 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수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긴 지구라는 곳은 변화무쌍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세상이니까 뭐 자극이 많이 받기는 받죠. 자극을. 그렇습니까? 우주란 넓고 넓어서 저희가 관장하는 은하 외에 수많은 우주가 있으며 이 우주를 관할한다는 것은 많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운을 조절하는 관리에만도 상당한 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수련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수천 년 사용할 만큼의 기운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선인의 경우 관리하고 있는 우주는 얼마나 되십니까? 은하계만 한 우주 550개입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이 한 번에 관리가 되나요? 됩니다. 그럼 상당한 위치, 경지에 갔다고 보는 것이죠. 일곱 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우주가 일정 한도 이상 발전하면 자전 체제로 들어갑니다. 자전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들의 우주에는 인간과 같은 변수가 없습니까? 없사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도 흔치 않은 경우이옵니다. 어떠한 면에서 말인가요? 마음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파장은 강력하여 그 자체가 에너지이기도 하며 우주에서 가장 많이 통신 및 수련 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장의 대부분을 망라합니다. 인간의 파장을 잘 분석하면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역사가 삼국지라는 소설 속에 들어있듯이 인간의 파장을 분석해 보면 온 우주의 만사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 그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수억 겁의 생을 윤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오만 가지 정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 속에. 수많은 파동이 저장되어 있고. 그러니 뭐 워낙 음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이니까 인류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인간은 우주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주에 만사가 전부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느 부분이 가장 선인의 마음에 와 닿았나요? 어느 것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인가요? 인간 자체는 전부가 그 특징이 달라 뭐라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련으로 그 파장이 강력해진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파장은 온 우주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말인가요? 우주는 파장이 에너지입니다. 이 파장은 곧 우주를 존재하도록 해왔고 우주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파장이 없으면 우주는 곧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우주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파장이 없는 우주입니다. 이 우주를 항해할 때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진공인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음파를 전달하는 것만 불가할 뿐 파장의 전달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음파로 전달되는 것을 제외한 순수한 파장만 들을 수도 있으므로 저희한테는 더욱 불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재미있는 파장은 무엇이던가요? 인간의 파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파장이 전부 재미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파장은 그 자체가 우주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각양각색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지구이니까요. 우주의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수없는 생에 또 드라마가 저장되어 있고. 오늘은 1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